음악은 따로 들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지난 시간에 카운트 베이시 오케스트라와 그 당시 보컬이었던 조 윌리엄스가 함께한 앨범, 1956년도 앨범 연주 중에 I Can't Believe That You're in Love With Me 라는 곡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스윙 시대가 30, 40년대 가고 스윙 음악이 구닥다리가 되어버렸던 50년대에도 아직 건재한 그런 빅밴드 음악, 스윙 음악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30년대, 40년대를 스윙 시대, 40년대, 50년대 중반까지를 뭐 비밥, 50년대부터 60년대 뭐 쿨과 하드밥, 뭐 그다음에 70년대 퓨전, 뭐 이렇게 음악, 그 재즈 음악을 시대별로 나눠서 얘기하곤 하는데, 우리가 여기 약간 맹점이 있죠. 착시 현상 같은 게 생기는데, 그러면 스윙 음악은 30, 40년대 스윙 시대면은 그 다음에는 없어지는 것 같은. 그렇지 않죠. 근데 그렇지 않죠. 사람 일이나 그러니까, 세상 일이라는. 네, 그러니까 쉽게 김 감독님 지금 얘기를 갖다 설명을 하면 강물이 이렇게 여러 가지 결의 강물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메인스트림이지. 그렇죠. 메인스트림이 뭐냐지. 나머지 강물 다 같이 흘러가니까 그런 거죠. 그 차이죠. 뭐. 그래서 스윙 시대는 같지만 1956년에 카운트 베이시 오케스트라와 조 윌리엄스의 노래를 들으면은 스윙은 가지 않았다. 그리고 실제로도 듀크 앨링턴 오케스트라도 1950년대 중반에 다시 죽은 길을 맞고요. 카운트 베이시 오케스트라도 요 56년 이후 정도부터는 유럽, 뭐 일본을 포함해서 전 세계 투어를 다니면서 전성기를 다시 맞는 거와 함께 성공적인 밴드 수명을 이어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주인공이었던 카운트 베이시 선생을 생각을 해보면 1904년생이신데 한 36년도부터 카운트 베이시 오케스트라, 자신의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돌아가시는 1984년까지 근 50년간을 성공적으로 운영을 하셨고 행복하게 돌아가신 카운트 베이시 선생을 생각해 보면은 그 노년의 사진들 이렇게 보면은 참 행복한 음악 인생을 사신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카운트 베이시 선생을 연결고리를 삼는데 그 노년의 행복한 그 음악 생활 중에 한 곡을 선곡을 해봤습니다. 147번째 꽃고무는요, 카운트 베이시 선생과 테너 색소포니스트 주트 심스가 같이 한 앨범인데요. 베이시 앤 주트라고 해서 1975년에 녹음을 했고 76년에 파블로 레코드를 통해서 발매된 앨범인데요. It's Only a Paper Moon 이란 곡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1975년 하면은 카운트 베이시 선생이 이제 71세가 되시는, 이제 완전 노년에 접어든 노년 시절의 연주인데요. 주트 심스는 카운트 베이시 선생이 일찍 나왔으면 거의 아들뻘인. 근데 하지만 75년 상태로 보면 주트 심스도 근 30년 이상을 해온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었고, 이 두 분의 만남을 앨범으로 담은 베이시 앤 주트라는 앨범인데요. 프로듀서가 노먼 그랜츠예요. 그러니까 뭐 재즈란 음악에 있어서 프로듀서로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이 아닐까 하는, 역시 노먼 그랜츠가 1973년도에 파블로 레코드, 그 전에 여러 레코드 회사를 만들었었죠. 뭐 노그랜, 클래프, 그리고 그 유명한 버브 레코드를 만들었었고 다 매각하고 73년에는 파블로 레코드라는 레이블을 만들어서 이제 그간 오랜 경력 동안 함께 해왔던 뮤지션들을 다시 불러서 70년대 세상이 퓨전 시대로 바뀌었을 때 옛날 재즈를 만드는 훌륭한 작업을 하셨고, 그 중에 카운트 베이시와 주트 심스를 함께 만나게 해서 낸 앨범인데요. 재즈 팬으로서 이 앨범을 처음 들었을 때 이름, 카운트 베이시와 주트 심스가 만났구나, 대단한데? 이 오랜 경력의 두 분이 만나서 어떤 음악을 했을까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딱 듣는 순간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저 잠깐. 김 감독 때문에 저 이거 처음 들어봤거든요. 난 여기서 그렇게 봄을 느꼈어. 정말 좋더라고. 네. 아니, 그러니까 봄이라는 게 그냥 즐겁잖아요. 그러니까 느낌이 그냥 이렇게 누구한테나 봄 그러면 그 느낌이야. 페이퍼문인데 왜 봄을 느끼지 거기서? 근데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제가 느낀 게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아, 이거 재즈 듣는 즐거움이다.
이런 앨범을 딱 만났을 때 파블로 레코드에서 이러한 시도를 70년대 많이 했지만 그 중에 유독 톡 튀어나오는 그런 어떤 즐거움, 듣는 즐거움이 있는 앨범이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요. 1970년대 중반이면은 모든 젊은 재즈 뮤지션들은 일렉트릭 사운드를 들여와서 퓨전이니 재즈 펑크니 해서 아주 그냥 춘추 전국 시대가 돼 있었는데 허비 앤콕. 예, 허비 행콕도 그 정직한 정통 재즈를 하던 허비 행콕도 70년대 초반부터 막 난리가 났었죠. 시대의 조류에 맞춰서 모두가 그런 음악들을 젊은 뮤지션들이 하고 있을 때 이 중년 이상의 노년의 이 그런 프로듀서와 함께 이런 음악을 만들어 줬다는 거에 재즈 팬으로서 좀 감사한 마음도 갖게 되고요. 정말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정말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으로 70년대 중반에 이런 앨범들이 파블로 레코드나 이런 레코드를 통해서 나오고 있었을 때 옛날 재즈를 들었던 재즈 팬들은 아주 역설적인 신선함을 느꼈을 것 같아요. 아니 정말 지금 차트나 TV에서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은 온통 퓨전인데 이러한 피아노, 베이스, 드럼에 테너 색소폰 어떠한 일렉트릭 악기도 없고 이런 기본적인 악기를 사용해서 그리고 오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이 두 레전드의 만남이었고 거기에다가 It's Only Paper Moon 같은 1930년대에 만들어진 그 오래된 고전에 대한 밝고 신선한 해석 이런 것들이 이 앨범에 담겨 있으니 한참 세월이 지나 이 음악을 들은 저 같은 재즈 팬도 그렇고 그 당시에 미국 재즈 팬들도 굉장히 신선함을 느꼈던 앨범이 아닌가 하는 생각. 그러니까 그런 거죠. 얘들아 그냥 재즈 원래 이런 거거든. 한번 들어보렴 그렇지. 하는 그런 식으로 주어지지 않았을까. 그 당시 젊은 재즈 팬들한테는.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닌 것 같은 게 이 앨범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는 이 앨범이 발표되었을 때 많은 비평가들이 굉장한 극찬을 그러니까 수많은 리뷰 중에 스테레오 리뷰라는 재즈 매거진에서 이 앨범에 대해서 이렇게 썼더라고요. Beautiful, tasteful, jazzful. 그러니까 아름답고 굉장히 고상하고 우아한 데다가 재즈풀하다. 그러니까 재즈적이다. 재즈가 가득하다. 뭐 이런. 그래서 그런지 이 앨범은 1977년 그래미 어워드에서 베스트 재즈 퍼포먼스 상도 수상을 했다고 하고요. 5곡의 스탠다드와 3곡의 오리지널 곡이 담겨 있는데 It's Only Paper Moon 하면은 뭐 네킹 콜이나 엘라 피츠제럴드 같은 보컬리스트들이 부른 곡으로 아주 익숙하죠. 근데 이 앨범 속에 있는 It's Only Paper Moon을 들으면은 일단 71살의 카운트 베이시 선생의 긴 피아노 이 피아노를 이렇게 듣고 있으면은 강할 때 강하고 약할 때 약하고 이렇게 줬다 주었다 뺏었다 하는 그런 어떤 밀당 있는 피아노가 굉장히 맛깔나고요. 그로 인해서 굉장한 스윙감이 생기고 어느 순간 굉장히 정직하고 단정한 주트 심스의 테너 색소폰이 올라타면 그 자체로 작품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들으면서 하게 되고요. 존 허드가 연주하는 베이스와 루이 벨슨이 연주하는 드럼이 무시 못할 존재감으로 딱 자리 잡고 있어서 이 4명의 뮤지션들이 딱 합을 이뤄서 내는 그 아주 그리고 이 앨범 들으면서도 뭐 모니터 상이나 아니면은 CD 이렇게 들고 보면은 자켓 사진도 굉장히 앨범 커버의 사진도 이 앨범 커버의 사진도 노먼 그랜츠가 직접 찍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피아노 앞에 앉아 있고 카운트 베이시 선생은 주트 심스는 이렇게 서 있는 그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보면은 아 70년대 한쪽에서 이런 재즈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게 참 지금 듣는 저로서는 굉장히 다행이다. 이러한 정통 재즈의 맥이 이어오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되고 또 위키피디아에 보니까는 2018년에 영국의 일간지 The Daily Telegraph에서 이 앨범에 대해서 이런 말을 썼더라고요. 이들은 재즈를 가장 전염성 있게 즐길 수 있게 해준다. 재즈 듣는 즐거움은 한결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미덕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래서 148번째 꼬꼬무 연결을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제가 스스로 정한 키워드였던 재즈 듣는 즐거움이라는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알토 색소포니스트 자니 호치스 선생의 앨범인데요. 1955년도에 나온 앨범이고 크리미라는 앨범이고요. 그 중에
첫 번째 트랙인 발라드 메들리를 148번째 꼬꼼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우선 이 세션의 리더인 자니 호치스 선생으로 한번 시작을 해봐야 되는데요. 1907년생이신가 그러니까 이 자니 호치스 선생을 얘기할 때 듀크 웰링턴 오케스트라를 빼놓을 수가 없죠. 자니 호치스 선생이 21살인 1928년부터 성인 되자마자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듀크 웰링턴 오케스트라에 40여 년 활동을 하셨고, 어떻게 생각하면 듀크 웰링턴 오케스트라의 사운드적으로도 그렇고 인원적으로도 그런 면에서 어떤 상징적인 존재였다고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듀크 웰링턴 오케스트라와 이분을 떼놓을 수가 없는데요. 또 하나 이분의 알토 색소폰의 특징은 음과 음 사이가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이렇게 유려하게 가는데, 그 매력이 이 듀크 웰링턴 오케스트라의 여러 가지 발라드들에서 솔로를 할 때 그게 어떤 상징처럼 느껴지고, 저만 해도 그 듀크 웰링턴 오케스트라의 빠른 곡들 말고 느린 곡들에서의 자니 호치스의 알토 색소폰은 정말 매력적이다, 이렇게 처음 재즈 들을 때부터 생각을 해왔었으니까요. 이분의 알토 색소폰 사운드는 수많은 선후배 동료들이 칭송했다고 하는데요. 찰리 파커가 이 자니 호치스의 알토 색소폰 사운드를 알토 색소폰의 릴리 폰스라고, 그 당시 활동하던 오페라 가수 겸 배우였는데 그녀의 목소리 같이 아름다운 그런 알토 색소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고 하고요. 존 콜트레인도 첫 번째 색소폰 모델이 자니 호치스였다는 인터뷰를 남겼고, 세계 최고의 색소폰 연주자라는 말까지 했었다고 하죠. 자니 호치스 선생이 그의 나이 40대 중반, 1950년대 한 초반 정도 되겠죠. 몇 년간 홀로서기를 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전에 한번 제가 그 자니 호치스 선생이 이 시기에 홀로서기로 발표한 음악들을 한번 모아서 같이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듀크 웰링턴 오케스트라에서 잠깐 나와갖고 자신의 이름을 건 밴드 음악을 했다는 거죠. 크리미 55년도 이 앨범도 그 시기의 음반이고요. 그러니까 솔로로 나섰지만은 함께하는 멤버들은 다 듀크 웰링턴 오케스트라였어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뮤지션들과 전혀 다른 새로운 음악을 한 게 아니라 자신과 익숙한 동료들과 함께 자신의 이름을 건, 예를 들어 자니 호치스 앤 히스 오케스트라, 이러한 밴드명으로 해서 음악을 했던 건데요. 이 앨범에 참여한 뮤지션들도 모두 듀크 웰링턴 오케스트라의 동료들이었죠. 모두 8명이 이 앨범에 참여하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가 자니 호치스 알토 색소폰을 연주하고 있고요. 두 번째 트럼펫의 클락 테리, 트롬본의 로렌스 브라운, 클라리넷과 테너 색소폰을 지미 해밀턴이 연주를 하고 있고요. 해리 카니가 바리톤 색소폰을 연주를 하고 있고, 이렇게 관악기가 5명이고요. 피아노에 빌리 스트레이온, 듀크 웰링턴의 영혼의 동반자였던 편곡자이자 작곡자였던 빌리 스트레이혼이 피아노를 맡아주고 있고, 베이시스트는 지미 우드, 그리고 드럼에 소니 그리어, 이렇게 해서 8명이 함께 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고른 발라드 메들리 7곡의 발라드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전체 듀레이션이 한 15분 20초 정도인데, 이 발라드 메들리를 A면 첫 번째 곡으로 해놨어요. 그 위치가 굉장히 예사롭지가 않은 건데, 자니 호치스 선생이나 프로듀서 노먼 그랜츠나 사람들,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한 소개를 이 발라드 메들리를 기획을 해서 연주를 함으로써 앨범 첫 번째에 놓고 딱 우리예요 하는 느낌으로 이 발라드 메들리를 첫 번째 트랙으로 선곡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모두 7곡이 그 15분 동안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는데, 첫 번째 곡이 위스퍼링이라는 곡인데, 이 발라드 메들리에는 7곡 모두가 1920년대, 30년대, 40년대 스탠다드들이에요. 여타의 재즈 음악처럼 같이 연주를 하다가 솔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곡 한 곡을 솔로이스트들이 그냥 이렇게 차근차근, 그러니까 마이크가 있으면은 한 명씩 나와서 자신의 악기로 한 곡을 연주하고 또 다른 뮤지션이 한 곡을 연주하는 그런 포맷으로 연주를 했는데, 첫 곡이 위스퍼링이고 해리 카니가 바리톤 색소폰으로 문을 여는데,
굉장히 부드럽게 문을 열어주고요. 두 번째가 텐덜리라는 곡을 클락 테리가 트럼펫으로 연주를 하고요. 세 번째 곡은 Don't Take Your Love Away From Me라는 곡인데 클라리넷을 지미 해밀턴이 연주를 하고요. But Not For Me라는 스탠다드는 로렌스 브라운이 트롬본으로 조근조근 연주를 하고요. 프렐류드 투 어 키스라는 곡을 빌리 스트레이혼이 피아노로 연주를 하고 폴카 도체 앤 문빔스라는 곡을 지미 우드가 베이스로 혼자 연주를 하고 패션 플라워라는 빌리 스트레이혼의 곡을 자니 호치스가 리더인 자니 호치스가 맨 마지막에 연주하면서 이렇게 이 곡이 흘러가는데요. 드러머 소니 그리어만 빼고는 모두 솔로를 해서 그러니까 모여서 이런 연주를 하는데 한번 첫 곡에 들어보세요 하는 느낌으로 이 첫 곡으로 배치를 했다는 게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평안해진달까? 그러니까 이 15분간의 발라드 메들리를 들으면은 이분들이 마이크를 놔두고 한 명씩 나와서 자신의 악기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 모습이 생각이 나는데 이분들이 자신의 연주가 끝나고 나면은 뒤로 빠져서 동료가 연주를 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표정 같은 게 보인달까? 이 곡의 이 연주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평화롭고 굉장히 아름답고 착하고 순한. 나는 그래서 이 곡을 들으면 7곡 메들리의 이름이 이 곡의 이름이 7곡이 아니고 이 곡의 이름이 크리미. 그런 거죠. 앨범 자켓의 바탕도 굉장히 크리미한 색깔의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예. 제가 또 이 발라드 메들리를 들으면서 좋은 거는 누구 하나 이렇게 막 기교적으로 뽐낸다거나 그러지 않고요. 그냥 함께 해요. 마치 이렇게 옴니버스 영화 한 편을 보는 듯한 그런 시간이 15분 동안. 근데 그 15분이란 긴 시간이 그냥 순삭되게 느껴지는 그런 여유로움. 그러니까 재즈 듣는 즐거움이 이러한 음악이 주는 평안함을 느끼는 그런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이 곡을 들으면서 하게 되는데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하는 그런 추천을 드리고요. 사람들이 어우러짐, 그게 진짜 재즈 듣는 즐거움이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제게 주었던 자니 호치스의 발라드 메들리를 마지막으로 오늘 꼬꼬무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